꽃다비팜 운영 사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 3개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농장이 밑에 봐봐요. 농장이 5년 연속 적자 운영. 폐업 위기. 왜냐? 농사를 한 번 지면은 폭삭 망해요. 근데 한 번 폭삭 망했어도 그 다음에 농사지면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 5년을 적자를 하다 보니까 폐업 위기가 오죠, 당연히. 그래서 안 되겠다. 위기가 오니까 뭐 기회를 잡는다고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을 바꿔서 한 것이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화훼 농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벌써 화훼만 해가지고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화훼를 가지고 화훼 농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화훼 산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쉬운 농업이라든지 화훼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경관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농장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저도 이분을 만난 게 이제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강의하고 수업 받고 해가지고 저도 이 농장에 오고 싶었어요. 근데 못 왔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기회에 대해서 같이 오게 됐고, 자녀분도 지금 두 분이 농업 쪽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같이 오도 청년창업농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변화를 해왔던 농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그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와 있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금옥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꽃다비팜의 대표 임금옥인데요.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내 이름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숲풀림의 금과 옥입니다. 숲풀의 금과 옥. 제가 숲을 속의 금과 옥입니다. 아마 이 농사를 짓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꽃다비팜, 여기는 꽃다비팜이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전북 어딜 것 같아요? 김제. 그죠? 김제시 금산면. 금산면 하면 뭐 아는 거 있나요? 제가 이름이 또 금옥이라서 금으로 왔나? 금산면, 금산사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뒤에 금산사가 또 있고요. 또 성당도 옆에 있고, 뭐 여기에 조금 종교적인 그 4대 성지가 금산교회도 또 유명해요. 예전에 기업자교회 해가지고 그쪽이 다 금산면에 있습니다. 저희 꽃다비팜은 답이라는 말만 조금 알면 되겠죠? 답이는 답다. 그러면 꽃다비는 꽃답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꽃다운 농장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꽃다비팜은 아니었겠어요. 뭔가 계기가 되어서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겠죠.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작정을 하고 꽃다비팜을 해야겠다 하고 꽃다비팜을 사업자로 내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체험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고 또 오후에 또 다시 오다니까 마음이 갑자기 여유가 생겨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박성구는 저희 남편이고 박성구는 저희 남편이에요. 네. 일단 이제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꽃다비팜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간호학을 여기 전라북도 예수간호대학에서 나왔고요. 간호대학을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때 대학을 어디 가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적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맞는데 취업이 잘 되려고
그리고 가정형성도 그다지 뭐 부모님과 뭐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면 보내준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간호대학이었습니다. 갔는데 적성에 딱 맞지는 않았는데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간호 중에서 정신간호나 지역사회 간호나 뭐 이런 것들은 저하고 적성이 조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심리 파트 이런 거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대학을 들어가면서 나는 무조건 갈 수 있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구나. 내가 시골 어르신들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시골에 가가지고 어르신들을 같이 뭐 케어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보건소에 가려면은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특채하고 공채가 있었는데 땡이 없어서 무조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공채로 합격을 해서 임실군 보건소를 제가 갔습니다. 당연히 시골에 어르신들이 엄청 오는 게 병원이 없은 게 다 보건소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야기하는 게 그냥 좋았고 특별히 어려운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다 낫는 것 같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짓냐? 남편을 보건소 다니면서 만났어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우리 남편 여기 이야기하면 훨씬 많은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대학을 언어학과를 나왔어요. 언어학과를 나와서 나는 농사를 짓겠다 이랬어요. 우리 청년들처럼 나는 이 미래는 우리 농업이 책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고집을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 했더니 아가씨들이 결혼하려고 왔는데요.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자기 말로는 이장 취업을 했대요. 이장 취업을 어디로 했냐? 조경기사를 땄는데 조경회사를 뭐 다 들어가기는 좀 쉬우니까 조경회사 3내에 있는 조경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취업도 했으니까 준비 좀 해달라 한 게 저를 탁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날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었어요. 와, 이렇게 나한테 당당하게 농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그냥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건 자녀가 몇이냐면 제가 저기 어디 보면 제 사진이 나오는데 자녀가 4이에요. 4. 이따 나오고 가면 저 밑에 나와 있네. 저 밑에. 자녀가 4이에요. 자녀가 4인데 첫째 낳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일을 하면은 그때는 계속 밥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해줘야 돼요. 그때가 1993년도. 그러니 그때는 일을 하러 오면 밥을 몇 번 해주지 않아요? 밥을 3번을 해줘. 아니 셋째 잠깐 빵하고 우유 주면 좋겠구만. 어르신들이 전부 일을 하러 오면은 땅도 그때는 뭐 밭농사를 짓는다고 되게 처음에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아침 셋때 9시에 밥 먹고 그리고 12시에 밥 먹고 오후 3시에 밥 먹고 밥을 3번을 계속 해주는데 정말 하루만 오는 게 아니라 며칠 오는 거예요. 계속 식단을 짜놓고 밥을 해줬어요. 그만큼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도 키우고 아주 전업주부로 농사를 아주 전업으로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학교 갔다 와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학교에 행사 있으면 엄마가 일하다가도 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심성이 참 고르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너무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 직장을 그만둔 것도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남편 때문에 농사를 졌지만 남편 덕분에 너무나 요즘 저도 많이 강의도 나가고 여러 분야에 제가 할 분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간호사였던 제가 간호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간호사라는 것이 다시 쓰여질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농사를 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거였어요.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제가 간호대학교가 3년제여서 편입을 했어요. 학사를 해야 하잖아요. 보건소 다니면서 학사를 했다가 그리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큰 다음에 원예학과를 갔어요. 저도. 내가 원예학과 조금 농사 좀 졌으니까 완만하게 보고 갔다가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직비양에 뭐 이런 것만 하지 원예치료는 있지도 않았어요. 원예학과가 뒤에 원예치료학과가 생겨서 괜찮았지만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하고 식물생리학도 배우고 중간고사도 같이 보고 제가 과가 조금 이제 보충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원예치료라는 것으로 때를 써가지고 제가 없던 원예치료로 제가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예치료 강사를 시작했어요. 나오네. 남편이랑 저랑 딸 셋에 아들 하나 있죠. 전공이 궁금하죠. 큰 딸은 원예 쪽에 식물 시스템 학과라고 해서 원예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원예 치료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박사를 한다고 지금 서류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서울 가서 조금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작은 방에 키 큰 애가 누워 있는가 안쓰러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월급을 못 주겠대요 우리 딸을. 왜냐면 힘들어졌대요 업체가. 그래서 디자인을 하면은 맨날 전화 오면은 노가다하는 아저씨들이랑 순댓국밥 먹는다고 뭐 이래요. 이 말만 실내 디자인이에요. 노가다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농사일을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돈을 못 주니까 나가라고 해서 다시 이리 와가지고 지금 원예치료 그 석사를 그냥 무조건 해라 해서 전공 바꿔도 된다 했더니 수료만 하고 여기에 지금 청년 창업농으로 2년차. 청년 창업농 되면 월 100만 원 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땅을 샀어요. 여기 농장 옆에 저기 옆에 조금 저희 땅 옆에 400평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을 했어요. 허브를 심어놨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예치료 강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딸은 영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있고요. 넷째는 성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러면 농사만 짓지는 않았겠죠. 저를 만나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박사까지 하고 우리 남편이 지금 네덜란드 가 있는데 지금 그 농고생들 뭐 품목 그 전문가로 해가지고 더블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농고생들이 국외 연수를 가는데 저희 여기서도 조금 했었거든요. 여기서 국내 연수를 하고 거기를 이제 품목 전문가로 해서 지금 같이 따라갔어요. 화해 분야. 화해 분야. 네. 네, 일요일 나올 거예요. 이 농장은 오는 데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산이었어요. 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저기를 가는데도 막 높은 산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 오니까 뭐 인삼도 심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었던 곳이 계속 우리가 개간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돈도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저희 품목이 뭐냐? 자, 농장 시작은 1992년 3월 1일. 1992년 3월 1일부터 해서 남편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저는 결혼을 10월 3일 날 했어요. 92년. 그리고 꽃다미팜이라는 것을 창업한 건 2016년 12월 30일.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네, 하루 차이인데 어찌됐든 2017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다미팜을 창업한 계기가 있었겠죠. 품목은 화훼하고 과수가 배가수원이 저희 하우스 옆에 1200평 정도 지금 있어요. 배가수원이 좀 있는데 제가 지금 과수원을 전혀 안기 때문에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다리 얼마나 많이 올라탔는지. 자, 그리고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지금 다시금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원예치유, 치유농업 등으로 인해서 살아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꽃다미팜에서 그나마 조금 꽃다미팜하고 뭐가 좋아 이러는데 일단은 인력풀이 농업하고 치유에 함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꽃과 화훼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라 1차 농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공을 하고 3차까지 해서 6차 산업을 하는 전형적인 농장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이 3차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6차 산업을 1차를 활용한 6차 산업을 잘하고 있다.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한테도 청년들이 엄마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스스로 좀 하게끔 하는데 원래 딸들이 제가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했죠. 농사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는 일이 돈을 벌고 있는 일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농장의 청년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하는 일이 이거 보면은 신통하지도 않고 뭐 이게 돈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은 같이 붙기 힘들거든요. 근데 엄마가 하는 일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엄마도 찾고 근데 엄마가 실질적으로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아이들이 붙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좀 나누게 되고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고 좀 전문적인 분야를 나누자. 그래서 일도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편해졌겠죠, 그죠? 그리고 꽃다미팜이 이제 일단은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저희가 지금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이에요. 여기 있는 체험장이 6차 산업을 인증을 받고 그리고 그 해에 사업이 하나 나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 하나에서 여기서 공부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선정된다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예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6차 산업을 받으려고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나는 가공을 하고 있고 화훼 농사를 졌는데 내가 그러면은 꽃농사를 지면 6차 산업을 한번 알아보러 기술센터를 가봤어요. 어찌됐든 물어봐야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럼 2차 산업을 기술센터 가볼까 하고 가봤어요. 기술센터에 화훼 분야가 있게요, 없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나 김제시는 먹거리 활력가라고 해가지고 먹거리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쌀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가공 모든 채소, 과수, 가공만 있지 화훼 파트라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층으로 가서 제가 이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도
뭔가 화해 쪽으로 뭘 해서 하고 싶다. 어떻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다. 내가 가공도 하고 있는데 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 갔다고요. 그랬더니 3층을 한번 가보래요. 그래서 3층을 또 올라가 봤어요. 3층에 갔더니 제가 또 이래 하고 저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여기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화해 농장에 대한 파트가 없구나.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 없지? 그리고 그러면 6차 산업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 6차 산업을 찾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전라북도 6차 산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6차 산업을 찾아갔더니 제가 이래 하나 설명을 했더니 대표님은 6차 산업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일단 준비하는 법을 6차 산업 찾아갔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무조건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소득 신고, 매출 신고. 이것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않거든요. 저도 안 했어요. 그냥 뭐 팔면 그냥 파는가 보다. 그리고 공판장에 다 내니까 그냥 공판장에서 팔고 말지. 그거 가지고 뭐 내가 어떤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자는 이미 이전에 냈어요. 1차 산업 전에 냈는데 신고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반드시 6차 산업에서는 신고. 한 지금 기준에 한 1년에 4천 얼마 정도? 4,800. 아, 그래요. 4,800. 이 정도는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올해 2년치가 그 4,800 기준에 맞아야 돼요. 9,600 기준에 맞아야죠. 올해 3,000인데 내년에 뭐 5,800 이 정도로 했다 하면은 뭐 9,600에만 맞으면 되더라고요. 2년 그 매출 신고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그러면 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또 그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6차 산업 인증을 받는데도 심사위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가운데 발표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을 공부가 나서 준비를 하는데 밤을 새면서 준비했어요. 왜냐? 체험장도 없고 뭘 발표할 자리도 없고 소막이 있거든요. 저기에 소막 자리가 소막이 또 저희가 자녀를 넷 낳고 6식구가 처음 살았던 보금자리예요. 그 자리가 집이 지금은 집을 그 후로 지었겠지만 그 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저기 쓰레트 집이 거기 집에서 발표를 준비하는데 요렇게 저 이렇게 막 별 사진을 다 붙여놓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막 붙여놓고 진짜 발표를 하는데 저하고 아까 청년창업동이 우리 둘째 딸하고 둘이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 둘이 조금 약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둘이 그래도 뭔가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청년이 비전이 보이면 점수가 좋고 여성이 또 뭔가 하려고 여성 대표가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둘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높은 점수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체험장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지고 물어봐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꽃다리팜이 청원 농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화해 산업을 화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냐? 처음부터 1년 정도만 오이하고 가지를 졌고 거의 30년 중에 28년은 꽃농사를 짓다고 보면 돼요. 그 계기가 꽃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남편의 형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이 화해 부금 종자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조금 잘 되니까
남편한테 동생 내가 구근을 줄 테니까 하우스가 있으니까 지어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백합 굉장히 종잣값이 비싼 백합을 선택을 해서 왜냐면 백합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형이 형편이 좋다 보니까 동생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백합하고 튤립하고 구근류죠. 근데 백합이 농사 짓기가 쉬워요. 왜냐면 구근을 심으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잘라서 내기만 하는데 다른 뭐 국화나 장미 이런 것보다 쉬운 게 농약을 별로 안 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만 지면 잘라서 내고 값도 좋아요. 그래서 농사를 편하게 짓죠. 남들은 구근값 비싸게 사는 거 우리는 거의 뭐 얼마 주지도 않고 사고 형이 하는 일을 대행해서 좀 수입 대행을 조금 해줬어요. 우리가 이 전국에 있는 농가들 막 들어오니까 이걸 서류 정리를 우리가 해주고 대신. 근데 이런 일을 같이 맞교환하면서 하다 보니까 농사가 편했어요. 이렇게 어려워질지는 몰랐어요. 사회사는 편해지고 그리고 수출을 했어요. 그때 일본 수출을 백합은 거의 일본 수출을 했습니다. 하면은 수출가도 좋았어요. 일본도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도 없고 돈을 벌면 그냥 통장에 돈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 돈 갖다가 장학금도 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똑같이 안 좋다고 보면 돼요. 네덜란드도 안 좋아지죠. 일본도 안 좋아지죠. 우리도 안 좋아지죠. 네덜란드 형님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근도 직접 사야죠, 이제. 그리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일본의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백합을 수출하면은 그 돈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엔화가 값이 툭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수출하는 농가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내수로 이제 빼는 거예요. 농사를 져서. 그럼 내수로 빼면은 다 공판장에서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끼리 다 죽어요, 그냥. 그렇게 말해요, 쉽게. 우리끼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공판장 가격이 툭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물리기 시작하는데 김영란법, FTA 체결, 수입봇이 아주 폭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FTA로. 근데 수입봇이 나쁘면 모를까 수입봇이 들어오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화훼 소비량도 감소를 하는데 오히려 농사 초기에 화훼 소비량이 더 높아요. 저렇게. 근데 2019년도에 봐봐요. 거의 반토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5년에 화훼 농가들이 12,900호, 900농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19년도에 화훼 농가가 6,824농가 전국에 우리나라에. 거의 반절이 줄은 거죠. 그죠? 급속하게 줄은 거예요. 그리고 생산액도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 1조가 넘던 것이 지금 5,174억 이렇게 거의 반절 이상이 줄었습니다. 화훼 농가들이 장목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죠? 왜냐? 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화훼 농가들이 정부에서 그리고 계속 보면은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거 지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부 지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농장이 밑에 봐봐요. 농장이 5년 연속 적자 운영. 폐업 위기. 왜냐? 농사를 한 번 지면은 폭삭 망해요. 근데 한 번 폭삭 망했어도 그 다음에 농사 지면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 5년을 적자를 하다 보니까 폐업 위기가 오죠,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위기가 오니까 뭐 기회로 잡는다고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한 것이 지금 꽃다리 파입니다. 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그때 당시에 또 배웠어요. 배워보니까 우리가 꽃을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했다고 금방 또 성공한 건 아니겠죠? 보겠습니다. 자, 화훼 수입을 한번 볼게요. 화훼 수입. 화훼 수입이 2001년에 248억 원에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봐봐요. 2021년 작년이죠. 수입이 1263억 원. 24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248억 원일 때는 숫자가 조금이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그나마 살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농가들이. 근데 작년 경우에 수입도 증가한 거 봐봐요. 1263억 원. 6배예요. 그죠? 국화, 장미, 카네이션이 수입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기서 말하는 국화는 거의 대국이에요. 우리 장례식 때 쓰는 하얀 국화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에서 재배하면 참 양만 줘요. 우리 국화 저거 대국 해봤거든요. 계속 양만 줘야 겨우 하얀 국화 하지. 아니면 국화가 누를수로 매주했다고 하나? 조금 벌레만 들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 장미, 콜롬비아산 이런 거 장미 진짜 좋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열심히 불 때야 난방을 해야 장미가 겨울에 나오는데 따뜻한 나라에서는 열대지방에서는 장미가 그냥 자연산으로 아주 좋아요. 그 수입 들어봐요. 자, 그때 장미를 살만하겠죠. 그죠? 네. 카네이션 대목이 5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카네이션 대목이 5월인데 5월을 맞춰서 카네이션을 계속 짓다가 4월 말부터 4월 중순부터 카네이션 내거든요. 카네이션은 저장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근데 그 카네이션을 내면서 처음에 3,000원, 4,000원 이제 도매 시장도 난리예요. 4,000원에 계약합시다. 항상 가요. 저희 카네이션 재배했어요. 계약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4월 중순부터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한 5,000원이 넘어갔다 하면은 수입꽃을 큰 저장에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다가 아주 이제 대량 방출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이 오를 것을 기다렸다가 수입꽃이 팍 방출합니다. 수입꽃은 한 달 이상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은 농가 입장에서 이제 오를 때다 할 때 가격이 그냥 푹 떨어져요. 그래갖고 카네이션 농가들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이 농가가 초창기에는 처음에 힘들었는데 넘어갈수록 중반 후반 넘어갈수록요 꽃값이 오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랐어요. 수입꽃이 안 들어서 코로나로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여기 국내에서 이렇게 꽃을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꽃 생산량도 많지도 않고 수입은 안 들어오지. 꽃이 비싸요. 오히려 비쌌어요 또. 근데 이미 그 코로나가 딱 터질 때는 하이 농가들이 완전 주저앉았죠. 그 졸업식도 하나도 않고. 자,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보면 꽃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생산 농가의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생산이 위축되고 유통과 수입 업계는 호황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트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농산물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 보셨죠? 저희 안개꽃 농장이에요. 그리고 안개꽃을 저희는 전부 보존화를 하기 때문에 저기 걸려져 있는 대로 저 빠지는 수판은 걸려져 있죠. 저쪽 창가에 다 보존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생화가 가격하고는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안개꽃을 한 단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은 일 잘 못하는 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만큼 일을 해요.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안개꽃을 잘라서 한 단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한 단. 근데 한 단에 3,000원 뭐 이러니까 갈아엎어야죠. 인건비가 안 나오죠. 하루 와가지고 10만 원 받아가는데 10만 원어치 따고 가였는데 못 따요. 늘 이렇게 갈아엎는 상황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희 꽃다발 팜을 한번 볼게요. 2021년 작년이에요. 작년이고 올해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해바라기랑 국화는 뺐어요. 근데 생화는 튤립 28만 송이, 그리고 해바라기는 15,000송이, 국화가 3만 송이, 그리고 이제는 정직하게 꽃만 팔다가 이제 구근을 또 팔기 시작해요. 그게 또 수입이 짭짤해요. 그 구근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구근을 튤립을 5만 개, 그리고 배를 또 배 농사를 조금 있죠. 배 생산을 17,000kg, 그리고 2차 가공을 안개꽃을 1,000단 했고요. 체험 키트 제작으로 키트가 1,500개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원예치료와 체험 수업으로 700회 정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700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수업을 매일 2건을 이상 한다는 거죠. 그죠? 뭐 일요일 빼고 하면 3건도 했다가 뭐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 돈을 벌었어요.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이유는 생화는 전부 택배로 가고요. 택배로 갔습니다. 구근도 다 네이버, 전부 다 네이버 판매합니다. 생화, 구근. 배는 공판장에 갑니다. 그냥 배까지 그렇게 할 여력이 없고 꽃다발팜이라는 화훼 농장의 인식을 배로 싹 지우기는 좀 그래서 제가 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요. 그래서 꽃으로만 제가 블로그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저브드하고 체험키트, 프리저브드는 전량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칼립투스가 빠졌지만 유칼립투스를 직접 따서 판매는 하지 않지만 체험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냐? 홍보는 블로그는 제가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로그 교육을 받았어요. 기초반을 받고 거기에서 일일 포스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철석같이 믿고 일일 포스팅 해보자 하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포스팅을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는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한 사진만 올려놓습니다 하고 어제도 한 2개는 그냥 올려버렸어요. 왜냐면 긴 이야기를 포스팅을 하지 못할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사진만이라도 올려놓자 하고 그렇게라도 올려놓고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모든 연락이 옵니다. 초창기 그랬어요. 그리고 원예치료 강사를 할 때부터 치유 농장이 아니라 원예치료 강사를 할 때부터 키워드를 딱딱 넣고 뭐 전국의 원예치료 강사, 김제 원예치료 강사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 넣어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서 했더니 원예치료도 정말 많이 나갔어요. 모든 기관에 거의 다 원예치료를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잘 나갔는데 다들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많이 의뢰를 받냐. 제가 남들처럼 이렇게 잘하는 걸 하면 되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학교마다 막 갖다 놓고 이런 걸 못해요. 제 성격상 잘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뭘 잘할까? 일단은 뭔가 올리는 거는 할 것 같아서 1일 1 포스팅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한 가지만 파보자
했던 게 그냥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다른 건 못합니다 제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서 선생님들이 검색해서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소문은 당연히 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입소문은 당연히 납니다. 치유농업도 마찬가지고 다 저는 블로그로 홍보를 했고요. 페이스북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남편이 합니다. 남편이 많이 올리진 않죠. 그래서 많이 올리지 말랬어요 그냥. 근데 한 번씩 꽃다리팜을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딸들이 합니다. 좀 나눴어요. 저 인스타그램도 안 합니다. 딸들이 올리더라고요.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를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직거래로 90% 이상을 직거래를 한다는 게 택배로 가요. 택배로. 이게 지금 다 블로그 통해서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놀라워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 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분야를 제가 조금 잘 못하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 그냥 해보자 하고 블로그를 그냥 계속 쓰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잘 삽니다.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뭘로 하냐?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로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 그 조례마을 밴드가 있는데 여기하고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 그냥 애들 데리고 튤립이 겨울에 막 꽃이 없잖아요. 그게 일부러 방학 때 할머니랑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일부러 와요. 꽃을 사러 오는데 보고 싶어서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는 분들이 고객이잖아요. 꽃만 딱 판매해서 보내지 않아요. 농장을 한번 데리고 가서 직접 튤립 농장을 보여줘요. 판매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한 단 딱 해서 보내면 되는데 또 가족끼리 왔는데 농장을 굳이 또 갑니다. 그러면은 가서 튤립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아이들 있잖아요. 꼬마들은 튤립을 하나씩 뽑아줘요. 그래서 뿌리도 보고 직접 갖고 가게 합니다.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게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카페, 맘카페 이런 데 엄청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꽃다리팜 튤립 기다려야 산다. 정말 기다리면서 샀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기다려.